마법부에서는 신비한 동물과 마법 생명체를 위험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생명체라기보단 존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의 이름은 보가트, 디멘터, 그리고 소리의 요정입니다. 오늘은 이 세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가트입니다. 보가트는 대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모습을 변화하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모양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보가트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매드아이 무디는 물체를 투시하는 마법의 눈으로 혼자 있는 보가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가트는 여러 사람과 마주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지 혼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가트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마주보고 주문을 외워야 완벽하게 퇴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가트는 밀폐된 공간이나 좁은 곳 또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대상을 마주치면 대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모습을 변화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변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가트는 공간에 맞춰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방에서 보가트를 만나게 되면 보가트가 변화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방의 크기입니다. 때문에 대상이 거대한 공룡을 무서워한다고 해도 보가트는 방 크기의 공룡으로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가트의 능력은 진짜보다 약합니다. 보가트는 변신한 마법 생명체의 능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 생명체가 펼치는 능력보다는 훨씬 약하다고 합니다. 머글은 디멘터나 소리의 요정 같은 다른 존재들은 볼 수 없지만 보가트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머글이 보가트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보가트를 퇴치하는 마법은 리디큘러스입니다. 이 주문을 펼칠 때는 마음가짐과 집중력이 필요하며 주문 자체로는 보가트를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문을 외워 보가트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신시킨 후에 큰 소리로 웃어야 보가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가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호그와트 교장 알버스 덤블도어의 보가트는 아리에나의 죽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리에나는 알버스의 여동생으로 오래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여동생인데 알버스 덤블도어는 어째서 여동생의 죽은 모습이 가장 두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리에나가 목숨을 잃은 사고에 알버스 덤블도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살이 된 아리에나는 홀로 마법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머글 소년 3명이 아리에나의 어설픈 마법을 목격하게 되었고 아리에나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아리에나에게 심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후 아리에나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마법의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힘 때문에 종종 폭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굉장히 분노한 아리에나의 아버지 퍼시발 덤블도어는 딸에게 폭행을 가한 머글들을 찾아가 마법으로 공격을 가했고 그로 인해 아즈카반에 수감됩니다. 사실 아리에나의 상황을 얘기했다면 정당 방위가 성립될 수 있었으나 마법의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아리에나의 상태를 마법부가 알게 된다면 아리에나는 성문고병원에서 평생 동안 지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퍼시발은 딸을 위해서 아즈카반에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이후 그는 아즈카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법의 힘을 컨트롤할 수 없는 아리에나는 항상 누군가가 돌봐줘야 했고 아리에나의 두 오빠인 알버스와 에버포스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뒤에는 어머니인 캔드라가 홀로 아리에나를 보살폈습니다. 이후 알버스가 호그와트를 졸업했고 알버스는 졸업한 기념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여행 출발 당일 갑자기 아리에나가 폭주했고 그 힘에 휘말려 어머니인 캔드라가 사망합니다. 동생인 에버포스는 호그와트에 다니고 있었고 아리에나를 돌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알버스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아리에나를 돌보게 됩니다. 이때 알버스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알버스는 자신이 불세출의 천재라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썩혀야 한다는 것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린델왈드가 알버스의 앞에 나타났고 자신의 재능과 맞먹는 그린델왈드가 나타나자 알버스는 그와 깊은 교류를 나누게 됩니다. 그린델왈드가 나타난 후 아리에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마침 방학이어서 집에 돌아온 에버포스는 그런 알버스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에버포스의 인내심이 폭발하게 되는데 알버스가 그린델왈드와 함께 떠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버포스가 화를 내자 알버스는 외면했던 현실이 에버포스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에버포스가 알버스를 막아서자 옆에 있던 그린델왈드는 멍청한 동생이 뛰어난 형의 앞길을 막는다면서 에버포스를 비웃었고, 그에 더욱 화가 난 에버포스는 그린델왈드와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 도중 그린델왈드가 에버포스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시전하자 둘 사이에서 안절부절하던 알버스는 에버포스를 구하기 위해 싸움에 끼어들었고, 세 명 사이에서 마법사 결투가 펼쳐집니다. 그때 한쪽에 있던 여동생 아리에나가 자신도 도와주겠다며 결투에 끼어들었는데, 마법의 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아리에나는 결투 도중 누군가의 주문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 사건 이후 알버스는 아리에나가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해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알버스가 그보다 더 끔찍하게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펼친 주문에 아리에나가 적중당해 죽었다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버스는 그린델왈드와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는데, 그린델왈드가 사실은 너의 주문이 아리에나를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의 군주 볼드모트의 보가트는 바로 자신의 죽은 모습입니다. 남들에게는 가차없이 살인 저주를 퍼붓는 볼드모트지만 자신의 죽음은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볼드모트는 호크룩스를 만들어냈는데, 과거 호크룩스를 만든 어둠의 마법사들은 기껏해야 단 하나의 호크룩스만을 만들어냈으나 볼드모트는 무려 7개나 되는 호크룩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볼드모트가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호크룩스의 시초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정리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또 다른 어머니 몰리 위즐리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가족들과 해리의 죽은 모습입니다. 몰리의 보가트는 특이하게도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해리와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죽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형태를 바꾼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가트는 프레드와 조지를 따로 보여주지 않고 쌍둥이가 함께 죽어있는 모습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몰리가 쌍둥이 형제는 죽는 순간까지도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 맥고나걸이 두려워하는 것은 볼드모트입니다. 볼드모트가 마법사 전쟁을 일으킨 후 마법사 대부분의 보가트는 모두 볼드모트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볼드모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볼드모트로 인해 친동생인 로버트 맥고나걸과 가장 좋아했던 두 학생 릴리와 제임스 포터, 그리고 미네르바의 첫사랑이자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사랑해왔던 옛 연인 두걸이 사망했기 때문에 볼드모트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또다시 해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늑대인간인 리무스 루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름달입니다. 리무스 루핀은 어렸을 적 늑대인간인 펜리르 그레이백에게 물려 늑대인간이 되었습니다. 리무스 루핀의 아버지 라이얼 루핀은 펜리르 그레이백이 먹을 아이 2명을 살해했는데도 무죄로 풀려나자 그에게 격분하여 펜리르 그레이백에게 늑대인간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펜리르 그레이백의 잔인한 심성이 드러나는데, 라이얼 루핀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리무스 루핀을 물어 늑대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펜리르 그레이백은 늑대인간을 혐오하는 라이얼 루핀의 아들을 늑대인간으로 만들어 평생의 죄책감과 절망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라이얼 루핀은 리무스 루핀이 늑대인간이 되자 호그와트에 입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리무스 루핀은 덤블도어의 배려 덕분에 호그와트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리무스 루핀의 성격상 그가 보름달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자신이 늑대인간으로 변한 뒤 이성을 잃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잔혹한 성격을 가진 늑대인간 펜리르 그레이백이라면 오히려 보름달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리포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디멘터입니다. 해리의 보가트가 디멘터로 변하자 리무스 루핀은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해리가 디멘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디멘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디멘터를 만날 때마다 어렸을 적 경험한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죽은 어머니의 비명소리, 그리고 거대한 세상 속에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을 해리는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디멘터의 모티브를 우울증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리가 디멘터를 마주했을 때 기절하는 것은 디멘터 자체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디멘터를 마주했을 때 떠오르는 너무나 충격적인 우울한 기억들 때문입니다. 론 위즐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미입니다.
그가 거미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2편에서 거대 거미 아라고고를 만났을 때 극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론은 X5 등급인 거대 거미 아크로멘툴라에게 스스로 X9 등급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론은 거미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거미의 움직이는 모습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거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롤링 작가의 언급에 따르면 론의 보가트는 거미에서 고통받고 있는 헤르미온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말포의 저택에서 벨라트릭스에게 고문을 당한 헤르미온느의 모습을 본 론 역시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의 보가트는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수입니다. 미네르바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미네르바가 넌 전 과목 낙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보가트 수업에서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대처조차 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뉴트 스캐맨더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서류가 잔뜩 쌓인 사무실 책상입니다. 사실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죽을 만큼 싫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보가트가 트라우마나 극한의 공포로 표현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뉴트는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타 레스트레인지의 보가트는 푸른 빛 속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하얀 천입니다. 이것은 레타 레스트레인지의 죽은 동생 콜버스 레스트레인지가 물에 가라앉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렸을 적 레타는 이복 동생 콜버스와 함께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기인 콜버스가 지칠 정도로 울어대자 조금이라도 쉬고 싶었던 레타는 콜버스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직후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레타는 콜버스를 다시 데려올 수 없었고, 그대로 콜버스는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 사건 이후 레타는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는데, 알버스가 그걸 알게 된 후에는 자신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설명해드릴 존재는 디멘터입니다. 디멘터의 이름은 이성을 빼앗다 라는 뜻의 영단어 디멘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이름답게 디멘터는 인간의 행복을 주식으로 삼으며, 디멘터의 근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들은 디멘터의 키스라고 불리는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여 희생자를 빈 껍데기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디멘터는 마법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디멘터의 존재는 15세기경 어둠의 마법사 에크리즈디스가 죽으면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에크리즈디스가 죽자 보호 마법이 해제되면서 그의 은신처가 드러났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아즈카반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디멘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곳을 없애려던 사람들은 디멘터의 보복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그곳을 흉악범을 가두는 아즈카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사신을 연상케 하는 디멘터는 근처의 대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싸늘한 기운을 풍기는데, 이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삶에서 끔찍한 기억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마법사들은 마법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머글의 경우 디멘터를 전혀 볼 수 없는데, 작가가 디멘터를 우울증에서 착안한 것을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디멘터와 함께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멘터는 약 3m 정도 되는 크기로 검은 후드 망토로 덮여 있어 망령과 비슷해 보입니다. 눈이 없는 디멘터는 앞을 볼 수 없으나 감정을 감지해낼 수 있어서 주변 생물들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두려움을 맛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각력이 있으며 탐욕스러울 정도로 지능적인데, 아즈카반에서도 죄수들의 행복을 모두 빨아들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명력을 유지할 정도로만 흡수한 뒤 보충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시리우스는 아즈카반에 있을 때 디멘터를 너무나도 두려워했는데, 그런 디멘터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애니마구스 상태로 있기도 했습니다. 시리우스의 대처로 보아 디멘터는 사람을 제외한 생물의 감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멘터는 형체라는 것이 딱히 존재하지 않아서 보통의 마법이나 물리적인 수단으로는 절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정으로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투명 망토와 같은 눈을 현혹시키는 수단으로는 디멘터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완벽하게 쫓아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페트로누스 마법뿐입니다. 페트로누스 마법의 주문은 익스펙토 페트로눔으로 가장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며 사용해야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합니다. 숙련된 마법사가 이 마법을 펼치면
시전자의 성향에 맞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소환수가 생성되며 이 소환수는 디멘터는 물론이고 디멘터가 내뿜는 한기까지 물리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의 요정은 파괴할 수 없는 혼돈의 화신입니다. 이들은 특정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소리의 요정은 물건을 부수거나 낙서를 하기도 하고 열쇠 구멍에 껌을 넣어 막아버리는 등 온갖 말썽을 피웁니다.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호그와트에 서식하는 피브스가 바로 소리의 요정입니다. 소리의 요정은 어느 곳에서든 나타날 수 있지만 10대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 나타난 소리의 요정은 훨씬 심한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형체가 없어서 유령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유령과 달리 소리의 요정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물체를 옮길 수 있으며 단 한 번도 인간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법부에서도 등급을 매길 수 없어 등급 외로 분류한 3가지 존재들에 대해서 떠들어봤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쫑이었습니다.